전국 방방곡곡 위대한 맛과 멋을 찾아서 전방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양입니다. 네, 오늘은 무더운 여름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죠. 시원한 냉면을 맛보고 왔는데요. 잠시 후 맛있을지도 해서 만나보시고요. 네, 이어서 여름철 주의해야 할 온열 질환별 증상과 그 대처법까지 건강예보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전방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현장 속으로 이윤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다양한 이야기와 풍경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특별한 곳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맑은 바다와 초록 자연이 어우러진 필리핀 보홀에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환한 미소가 담긴 섬마을의 매력을 영상 가득 담아왔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벌써 설레는데요. 한여름에 어떤 휴식을 즐기고 오셨는지 빨리 보고 싶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보홀의 매력적인 풍경과 특별한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첫 번째로 일본에 갔었죠. 네, 이번에 두 번째 해외인 필리핀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그중에서 이제 좀 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보홀에 지금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이 이제 저녁쯤에 도착을 하게 돼서 저녁 일정밖에 없어서 밖에 저녁을 먹으러 한번 가볼 건데요. 저녁 먹고 또 불쇼 같은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홀이 부산국제공항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영화 보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비행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금방 도착했다라는 좀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사실 보통 보홀 여행은 1월에서 4월 사이에 오는 걸 좀 많이 추천하던데 와서 너무 더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부산의 여름이랑 엄청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워서 엄청 죽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없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친숙한 그런 부산의 여름 같은 느낌이에요. 자외선이 좀 더 세다는 것 말고는 뭔가 막 와 엄청 덥다 이런 느낌은 좀 없더라고요. 이렇게 먹기 쉽게 까주고 계십니다. 많이 시작해서 8시에 가나요?
여기가 그 안경 원숭이 보는 곳인가 봐요. 아니, 잠깐. 너무 무서워. 보홀이 이제 안경 원숭이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디 기념품 가게 가면 다 약간 안경 원숭이 뭐 티셔츠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 많은데 원숭이를 실제로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아, 우와. 아니, 원숭이가 저는 그 약간 일반 원숭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짜 조그맣고 약간 진짜 주먹 크기 정도로 엄청 조그맸어요. 아, 그래서 뭔가 아주 귀엽더라고요. 보통 이제 약간 나뭇잎 사이에 이렇게 좀 퍼묻혀서 좀 숨어 있는데 말 안 하면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잠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네요. 여기가 그 유명한 보홀의 초콜릿힐이라고 해요. 계단이 진짜 221에 220개? 그러니까 이제 현지 가이드 말로는 계단이 22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갔다 올게요. 네, 오늘 이렇게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외에 이렇게 나와서 또 학생랑 구석구석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다른 나라에 와서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설레고 좀 들뜨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날이 덥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여름이랑 비교했을 때 막 와 진짜 너무 덥다 이런 건 또 아니라서 또 어느 정도 그냥 좀 재밌게 좀 자연 경관도 보고 하면서 좀 같이 힐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름 휴가 계획이나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은 9월에 한 번쯤 와서 힐링하고 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온 세상 구석구석 새로운 곳을 찾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nd your place, electric vibe, can't deny. Let's get hyped, reaching for the sky. Lights up flashing, body swaying, all around the town. 와,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니, 근데 그 원숭이는 완전 인형 같던데요. 그렇죠. 저도 사실 원숭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원숭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약간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인데 딱 보자마자 진짜 요만한 크기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머리 사이즈인가요? 이게 전체. 아, 전체가 전체 이만. 크기요. 아니, 그럼 그 정말 인형 같아 보였던 게 실제로 그만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기 원숭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현지한테 베이비 몽키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이게 다 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조그맣고 너무 귀엽고 좀 사랑스러워. 아니, 저는 그렇게 작은 원숭이는 들어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서
또 보울 가야 되나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보홀도 꼭 추천드립니다. 막 불쇼도 하던데요. 아, 네, 이게 또 보홀에서 또 유명한 게 그런 불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뭐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끈에 묻혀서 이렇게 약간 쥐불놀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 더 기술이 많이 들어간 그런 네. 쥐불놀이. 네, 그동안 우리 전국의 아주 아름다운 명소들 소개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네, 해외도 이제 시간만 되신다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연의 싱그러움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 어디로 떠날지 고민 중이라면 탁 트인 자연과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는 매혹적인 섬 보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제철 맛집을 찾아 떠나는 맛있을지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시원한 육수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냉면 아닌가요?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단번에 달래주는 여름 별미, 냉면 맛보러 출발합니다. 와, 보기만 봐도 맛있게 빈다. 네, 얼른 드셔보세요. 일단 네. 퍼지기 전에 한번 비벼봅시다. 오늘 받은 저희 냉면이 속초식 냉면이래요. 네.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순대도 마찬가지로 저기 강릉에 속초 순대. 네, 아바이 순대. 아바이 순대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근데 저희 지금 앞에 더 나와 있는 게 오징어 순대도 오징어 같이 순대. 나왔어요. 네. 모듬으로 나왔어요. 근데 보기만 해도 맛있게 보인다. 그쵸. 예, 예. 일단 요거 한번 먼저 먹자. 뭔가 드시죠. 맛이 어떠세요? 옛날에 속초 가서 먹어봤거든요. 아, 속초에. 네, 그 맛보다 이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산에서 먹는 속초 네. 냉면이 더 맛있다. 그 집 아닐까 이거? 맛이 감칠맛 나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양념이 보통 보면 엄청 맛있게 하려고 막 달게 하거든요. 이게 맛있게 매운 거 있잖아요. 깔끔한 매운맛. 맛있다. 이게 내가 방금 안 그래도 살짝 냉면 동무가 해주는 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전 냉면 안 잘라 먹거든요.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 집은 그렇게 많이 안. 한번 끓여줄까요? 예. 그걸 자르길래 내가 이렇게 하려 했는데 냉면 잘라 드시는 편이에요? 이빨이 안 성합니다. 아, 치아의 이슈로 인해 잘라 드시는구나. 제가 이게
앞니가 뻐드렁니예요. 뻐드렁니도 안 잘라져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혓바닥하고 이로 해갖고 딱 잘라 먹거든요. 아유 시원하다. 사실 여름에는 냉면이다. 저번 주 삼계탕을 먹기는 했는데 냉면이 저거. 흘렀네. 아 여기는 또 오이를 채를 안 썰이고 이렇게 또 납작납작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네. 동그랗게 이렇게. 저희는 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더 맛있는 건강한 밥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이 쭉 빠지는 무더위에 입맛은 떨어지고 몸도 지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시원한 여름 별미 냉면으로 든든하게 활력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이달의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한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 그 증상과 대처법, 건강예보에서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기 쉬운 요즘이죠. 이렇게 더운 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온열 질환인데요. 우리가 흔히 더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증상을 동반한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예보에서는 온열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여름은 점점 더 뜨겁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환경 속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온열 질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유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온열 질환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을 하는 등 열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이 있습니다. 온열 질환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열사병인데요. 심한 경우 몸 안에 여러 장기가 손상을 입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발전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온열 질환별 주요 특징과 증상 짚어볼까요? 가장 흔한 질병으로는 땀간이나 땀간 구멍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열발진과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되는 열탈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통, 어지럼증, 구토, 이럴 때 수분과 염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체내 염분 또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여서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을 했을 때 발생됩니다. 열실신은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고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어 내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부종은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되는 상태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체표에 순환하던 혈액의 수분들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부종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온열 질환은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다면 즉시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거나 혼수 상태에 이르는 열사병 단계에 이르렀다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응급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되죠. 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이나 실내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가능한 빨리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얼음팩, 선풍기 등을 활용해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큰 혈관이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냉각시킵니다. 의식이 있다면 이온 음료와 수분, 염분을 공급하지만은 의식이 없을 때는 질식 위험이 있어서 억지로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조기 인지가 중요하고요. 더위에 지쳤다는 느낌이 들면 버티지 말고 바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더운 여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분을 자주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건강 수칙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을 자주 마십니다. 더운 시간대 외출을 자제합니다. 헐렁하고 밝은색 옷을 입으며 책 넓은 모자를 착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합니다. 무더위 쉼터 공공 냉방시설을 적극 이용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영유아, 심장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내에서 생활하더라도 하루 2에서 3회는 환기를 시켜주고 선풍기, 에어컨 등 냉난방기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체크해 놓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잡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더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늘 당부드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 무엇보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월의 건강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한낮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특히 더 주의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름의 햇살만큼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은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